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펠릭스 페냐 선수 재계약 소식 떴습니다. 내년 시즌 이제 34살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아무래도 펠릭스 페냐 선수 지난 시즌 한 번도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고 한화이글스의 1선발 역할을 해줬던 고마운 외국인 선수인데요. 재계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2 시즌 중간에 한화이글스에 합류해서 2024 시즌까지 세 번째 시즌을 이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20만 달러의 계약금, 65만 달러의 연봉, 그리고 옵션이 20만 달러가 이제 섞이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제 추세인 것 같아요. 전체 총액의 한 20% 정도를 옵션으로 이렇게 채우는 계약이 트렌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페라자 선수도 최근에 외국인 타자 우리와 계약했던 페라자 선수도 100만 달러 중에 20만 달러가 옵션으로 채워졌었죠. 페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 달성을 위해서 당연히 이제 타지에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부디 이 옵션까지 다 딱 채워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좋은 성적을 거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페냐 선수도 이제 연차가 조금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도 경험을 한 바 있지만, 이제는 선수 생활의 황혼기를 한화이글스에서 이제 치르게 되었습니다. 가져가게 되었는데, 양 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계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화이글스에서의 생활에 제법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은 페냐 선수인 것 같아요. 이제 프로로서의 어떤 모습, 프로페셔널로서의 모습, 젊은 선수들 잘 챙기고, 특히 우리 문동주 선수와 거의 진짜 친형제처럼 지내는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물론 이제 문동주 선수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기는 하지만 언어도 다르고 문화권도 다른 선수들인데, 그렇게 보면 페냐 선수도 성격이 정말 좋은 것 같고, 우리 문동주 선수도 성격이 정말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이제 팀에 잘 적응하는 문제, 어떤 팀 분위기를 전혀 해치지 않는 외국인 선수다라는 것, 그리고 한화이글스의 어떤 라커룸 분위기에도 잘 스며들면서 베테랑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선수다라는 부분도 계약의 어떤 재계약의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시환에게 최은성이 있었던 것처럼 이 문동주 선수에게는 페냐 선수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고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펠릭스 페냐 선수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시즌에 한화이글스의 중간에 이제 합류를 해서 13번의 선발 등판을 가졌고 5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67과 3분의 2이닝을 던지면서 평균 자책점이 3.72였고요. FIP가 3.49. 이 시즌에 좋았던 게 페냐 선수가 삼진 능력이 굉장히 좋았죠. 67과 3분의 2이닝 동안 탈삼진을 72개를 솎아내면서, 이때는 페스티벌 구속이 148km 정도로 상회했으니까 구속도 구위도 좋았고 체인지업 워낙 좋았고요. 그러면서 나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WAR도 짧은 기간 동안 0.58이라는 숫자를 쌓아줬고요. 지난 시즌 페냐도 사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려 177과 3분의 1이닝을 소화를 해줬죠. 외국인 선수가 중간에 이탈하거나 이러면 팀 플랜이 완전히 꼬일 수밖에 없는데, 한화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버치 스미스가 이탈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 힘들었던 공백을 페냐 선수가 너무 잘 메꿔줬죠. 평균 자책점 3.60이었고요. FIP가 4.10으로 조금 높아졌다라는 게 마음에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WAR 3.53이었고요. 이닝 대비해서 탈삼진 개수는 사실 2022 시즌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147개였으니까 이닝당 탈삼진이 7점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2022 시즌보다는 페스티벌 평균 구속도 148km대에서 146km대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위기 때 던질 수 있는 그런 체인지업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피홈런 개수가 조금 많았습니다. 32번의 출전에서 14개의 피홈런을 기록을 했고, 볼넷 개수는 59개, 뭐 이 정도면은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건 좀 좋지 않은 날 보면 주자를 좀 쌓아놓고 장타를 허용하는 경기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WHIP 같은 경우에는 2022 시즌에 비해서는 2023 시즌이 더 좋아졌다. 즉 이제 KBO 리그의 그 스트라이크 존에는 조금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데 이제 내년 시즌에는
글쎄요, AI 스트라이크 존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즌 11승을 거뒀는데 사실 저는 다승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팀 타선 문제도 있고 팀 타선의 지원을 당연히 많이 받지 못했던 페냐 선수인데 내년 시즌에 아무래도 팀 타격이 좀 좋아질 거니까요. 개인적으로는 15승 정도를 본인도 이제 기분 좋잖아요. 승수 올려내면. 그러면서 내년에도 이닝은 170이닝 정도 이상 소화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 자책점 뭐 FIP, WHIP 이 정도 선에서 기록을 해주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만족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체스 선수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화이글스는 지금 외국인 투수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한화이글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들도 지금 1선발급 외국인 투수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산체스 선수를 보류해 놓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체스 선수가 일단은 스킵을 해놓고 만약에 다른 좋은 투수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산체스 선수와 계약을 하게 되겠죠. 새로운 외국인 투수와 계약을 한다면 100만 달러가 상한선이기 때문에 사실 3명의 외국인 선수에게 305만 달러밖에는 쓰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에 투자되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죠. 최대 규모가 이제 400만 달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만큼 이제 페냐 선수를 싸게 계약을 잘 한 거죠. 아무래도 페냐 선수도 본인의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일단 페냐 선수는 모두가 다 생각하시다시피 팀의 2선발 외국인으로서는 너무 좋은 핏이에요. 그렇지만 1선발로는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지난 시즌에도 시작 자체가 버치 스미스가 1선발로 이제 플랜이 되어 있었는데 버치 스미스가 완전히 뭐 이탈을 하면서 페냐 선수가 1선발을 맡아줬는데 이제 팀적으로 보면 이제 내년 시즌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당장은 지금 1선발급 외인 투수를 구하기가 쉽진 않은 상황인데 최선을 다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산체스 선수와 재계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제 어떤 선수가 오게 될지를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만에 하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률은 정말 적을 것 같고 저는 그 방식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만약 1선발급 외국인 투수가 없고 만에 하나 류현진 선수가 복귀를 한다면 어느 정도 검증된 외야 외국인 타자를 데리고 와서 2명의 외국인 타자를 기용하는 방안도 정말 나중에 차선책으로 그렇게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그런 방식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선발 투수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팀이 강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그렇다고 할지라도 외야에 이제 젊은 선수들이 하나이글스가 많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육성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좋은 1선발 외국인 선수들을 어떻게든 한번 구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페냐 선수의 재계약에 대해서는 뭐 저는 반기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붙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는 리그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지난 시즌 뭐 NC의 패디급은 아니더라도 물론 이제 워커식에 문제가 있었지만 뭐 플러코 정도의 성적은 거둬줄 수 있는 1선발이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리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1선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외국인 투수가 글쎄요 누가 있을까요? 뭐 쿠에바스 선수가 중간에 들어와서 잘해주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리그를 씹어먹는 급의 투수는 패디 선수 1명 정도였는데 그 바로 밑에 선 정도의 활약을 펼쳐줄 수 있는 선발 투수를 과연 구해낼 수 있을지 프런트의 오프시즌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큰 숙제가 되겠죠. 이제 페냐 선수를 재계약했기 때문에 하나이글스는 그 나머지 한 자리 외국인 선수를 계약하는 부분 그리고 장민재 선수 계약건 그리고 류현진 선수 이 부분은 뭐 프런트가 뭘 하는 건 아니죠. 류현진 선수의 선택에 달린 거니까 자 과연 이제 그런 과제들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남은 12월이 재밌게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